늦은 오후의 시장은 저녁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선영은 채소 가게 앞에서 배추를 고르며 주인 아주머니와 값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배추 속을 살피던 선영은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시장에서야 사람들 시선이 오가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 이어졌어요. 묵직하고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시장 구석 낡은 벤치 옆에 한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아서 원래 색을 알 수 없는 외투를 걸친 남자였어요. 얼굴은 먼지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큼은 또렷했어요. 그 눈이 선영을 향해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노숙자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선영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아주머니, 배추 사실 거예요? 말 거예요? 채소 가게 주인의 목소리에 선영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얼른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고 돈을 건넸어요. 하지만 눈은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노숙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선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뻗어졌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잡고 싶은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선영의 발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삼키는 소리만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17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던 그날 아침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던 그 눈빛이요. 지금 저 노숙자의 눈과 똑같았어요. 선영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무와 파가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선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을 돌려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선영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음을 재촉했어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희미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선영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어요. 열쇠가 잡히지 않았거든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선영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선영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을 차려놓긴 했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평소라면 구수한 냄새가 좋았을 텐데 오늘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봤지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결국 선영은 숟가락을 놓고 그냥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놨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떠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윙윙 소리마저 신경에 거슬렸어요. 선영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적막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어요. 밤 10시가 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시장의 그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남자, 그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눈빛이요. 정말 그 사람이었을까? 선영은 이불을 잡아당겼어요. 아니길 바랬습니다. 착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는 걸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왜 나타난 걸까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17년 만에 그것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기억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17년 전 가정법원 작은 방에 앉아있던 날이었어요. 이혼 서류 위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던 그 느낌까지요. 그날 아들은 계속 울었어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아이는 왜 엄마가 우는지, 아빠가 왜 집을 나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불안한 분위기를 느끼고 울음을 터뜨렸던 거죠. 선우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때 아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더 끌어안았어요. 아들은 이제 20살이 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키운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 그 초라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도 혹시 힘들었을까? 생각하기 싫었어요. 동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렇게까지 된 데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과거였으니까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몇 시간이나 뒤척였는지 모르겠어요.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쿡쿡 쑤셨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영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창가에 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창문을 조금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있었어요. 텅 빈 거리가 고요했습니다. 선영은 그 어둠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어둠 속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선영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선영은 겨우 2시간쯤 잠들었다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하게 그늘져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해서 가렸습니다. 출근길이었어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시장이 있었어요. 선영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가 앉아있던 벤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선영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라졌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마주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회사까지 갔어요. 평소처럼 사무실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고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있었어요. 과장님이 이번 달 실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선영도 앉아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선영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다행히 과장님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선영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리해야 할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펜을 들고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시계를 봤어요. 점심시간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회사원들이 바쁘게 걸어갔고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맺혔어요. 선영은 놀라서 눈을 감았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렇게까지 망가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억 속 남편은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말도 재미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했지만 선영은 거절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 샌드위치를 꺼내 먹었어요.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시간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시계만 자꾸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빨리 오길 바랐어요. 겨우 하루가 끝났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버스가 왔고 선영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나도 많이 변했구나.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어요. 밤낮 없이 일했고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버스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또 생각이 날 것 같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선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선영은 어느덧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시장 앞을 지날 때도 이제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으려 애썼다는 표현이 맞겠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정우 씨 보호자 되시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침착하고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선영의 머릿속을 울렸어요. 이정우. 17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선영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선영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저 누구시죠? 시립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정우 씨 신분증에 이 번호가 보호자 연락처로 되어 있어서요. 병원이라는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은 눈앞이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숙 중이셨던 것 같고요. 저체온증으로 실려오셨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유품 정리를 위해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주변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동료들의 목소리도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살아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봤었잖아요. 살아서 움직이고 숨 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섞인 것 같았어요. 선영 씨, 괜찮으세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동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통화 기록에서 그 번호를 찾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병원 이름도 함께요. 가방을 들었어요. 과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엘리베이터까지 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세상이 잿빛으로 보였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시립병원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돌담 같은 것이요.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시리게 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선영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응급실 옆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패에 사회복지사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중년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어요. 그녀가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정우 씨 보호자분이시죠? 앉으세요. 선영은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책상 아래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선영 앞으로 밀어냈어요. 고인의 유품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선영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열기가 두려웠거든요.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선영은 심호흡을 하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수첩 한 권, 색이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 하나였습니다.
선영은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겨우 돌이 지났을 때쯤이었죠. 손끝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어요. 정말 행복했었죠. 수첩을 펼쳤어요.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간단한 메모들이었어요. 오늘 빵 한 개 얻음, 도서관에서 잠, 선영이 생각남 같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봉투를 들었습니다. 노란 봉투였어요. 겉면에 삐뚤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선영에게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열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적혀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천천히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노란 종이가 나왔어요. 종이가 낡아서 가장자리가 부서졌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날이 올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꼭 쓰고 싶었어. 17년 전 내가 집을 나간 이유를 말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선영은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암 진단을 받았어. 위암 말기였지.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 너와 도윤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떠났어. 숨이 막혔어요.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치료비도 감당할 수 없었고 너희가 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싫었어. 차라리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선영은 종이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쌓아온 미움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오해였던 거예요. 모두 오해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선영의 어깨를 감싸줬어요. 선영은 그대로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편지를 가슴에 안고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복도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선영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전화도 안 받고. 도윤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이 다가왔어요.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편지와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도윤아, 앉아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선영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너의 아빠가 돌아가셨어.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요? 무슨... 말이 끊어졌어요.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읽어봐.
도윤이 편지를 받았어요. 노란 종이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읽기 시작하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도윤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글을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한참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다 읽고도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저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윤아. 선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목소리가 나왔어요.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빠가 병이었대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래. 암이었대. 우리한테 짐되기 싫어서 떠났대. 도윤의 어깨가 떨렸어요. 손에 쥔 편지가 구겨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나 아빠 미워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계속 말을 이으려 했지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릴 버렸나 싶었어요. 왜 연락도 안 하나 싶었고 지금까지 원망만 하고 지냈어요. 근데 아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선영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줬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흔들렸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울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봤어요. 선영이 병원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요. 젊은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웃던 사람이었구나. 중얼거렸어요. 도윤은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거든요. 하지만 이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 많이 아팠을까요? 도윤이 물었어요.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거실 창문 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방 안을 비쳤어요.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과 도윤은 그렇게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요. 일주일 뒤였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선영과 도윤, 그리고 몇몇 복지 관계자들만 참석했어요.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꽃집에 들렀어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꽃집 주인이 리본을 묶어줬어요. 선영은 국화를 조심스럽게 안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은 조용했어요.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신발 소리만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3층 끝 구역이었어요. 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작은 사진 하나가 보였어요.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옛날 사진을 확대한 거였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요. 선영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노가 먼저 올라왔을 거예요. 배신감과 원망이 가슴을 채웠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였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프고 외롭고 두려웠을 텐데요. 선영은 국화를 사진 앞 작은 선반에 놓았어요. 하얀 꽃잎이 깨끗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왜 말을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이 울려 퍼졌습니다.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갔어요? 우리가 있었잖아요.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선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납골당 안은 조용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고요 속에서 미세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오는 바람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선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17년이었어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원망했나요? 밤마다 이를 갈았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연락 한 번 없냐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도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고 몸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났던 거였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아팠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선영은 그대로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영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용서할게요. 마지막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갔어요. 납골당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흐렸어요. 하지만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어깨 위로 비쳤어요.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선영은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거리에는 개나리가 피었고 벚꽃 소식이 들려왔어요. 선영은 오늘도 출근길에 시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지나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어요. 아침부터 장사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선한 채소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저 앞에 벤치가 보였습니다. 몇 달 전 그가 앉아있던 바로 그곳이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벤치는 깨끗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곳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벤치 옆 화단에 작은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새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선영은 벤치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남자, 조심스럽게 손을 뻗던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하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은 걸 치유해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어요. 선영의 머리카락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그의 숨결처럼요.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감쌌어요. 마음속 깊은 곳이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봄 냄새가 났어요. 그때였어요. 바람 사이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들린 건지 아니면 착각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느낌 속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미소 같은 거였어요. 선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잘 가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람에 실려 그 말이 날아갔습니다. 벤치 옆 화단을 다시 봤어요.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민들레였어요. 작지만 예뻤습니다. 선영은 그 꽃을 한참 바라봤어요. 생명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온 거예요. 이 작은 꽃처럼요. 이제 편히 쉬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선영은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며 뒤돌아봤어요. 벤치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선영은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선영에게도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시장이 멀어졌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일찍 들어와. 답장이 금방 왔어요. 네, 엄마. 기대할게요. 선영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았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니까요. 봄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버스는 봄날의 거리를 달려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나가시기 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